안녕하세요. 루브라 가치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루브라는 러시안 루블이라고 합니다. 종가 기준 18.12%까지 폭등했습니다. 원화의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처럼 루브라의 환율이 상승하면 루브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10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이나 웃돈을 얹어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는 75루블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루블이나 웃돈을 얹어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루브라가 똥값이 될까봐 러시아 사람들은 내 돈 찾으려고 현금 인출기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ATM 기기 앞에 줄 서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뱅크런이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나고 있는데 러시아 시민들은 내 돈 찾느라 전쟁입니다. 러시아 국채 수익률도 박살났습니다. 러시아 국채 3년물은 마이너스 5.15%나 하락했습니다. 증시에 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워런 버핏은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통해 우리가 흥분할 만한 투자처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LB의 제2왕 사장은 미국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GSK에 몸담으며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GSK의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14년보다 최근 주가가 더 낮은데요. 이러면 성장을 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은 글로벌 제약사답게 1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말은 10년 전에는 시총이 더 높았다는 소리죠.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절대 강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화이자의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13년보다 최근 주가는 훨씬 높습니다. 폭풍 성장을 한 것이죠. 시가총액은 명실공히 글로벌 제약사답게 323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말은 10년 전에는 시총이 더 낮았다는 소리죠. 과거 10년 전에는 GSK와 파이저는 비슷한 시가총액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2배 이상 화이자가 높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걸까? 바로 백신 개발 스피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건 화이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노피와 GSK도 손을 잡고 백신을 개발했죠. 하지만 화이자의 타이밍이 훨씬 빨랐습니다. 사노피 GSK의 백신 임상 3상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죠. 미국 FDA와 유럽 EMA의 백신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노피는 참 백신과 인연이 없네요. 댕기열 백신 만들려다가 AD로 실패했고 코로나19 백신 만들려다 늦어서 상업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1일 내일부터 모든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도 포함입니다. 한국의 접종률입니다. 1차 87.4%, 2차 86.4%, 3차 61.1%입니다. 한국의 백신 2차 접종률은 OECD 국가 중 3위라고 합니다. 한국의 3차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중 7위라고 합니다. 상위권이죠. 왜 접종률이 높을까? 국민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준 것도 있겠죠. 아마 인터넷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1위, 인터넷 속도 1위입니다. 그만큼 정보 접근성이 좋은 국가 중 하나죠. 전 국민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귀갓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확인하면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권고를 발견할 수 있고 곧장 여론이 형성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백신 접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다른 국가는 뒤늦게 백신 접종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방역 패스 시행 전 스타벅스는 이미 QR코드를 업데이트해서 띵동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득 띵동은 정답이라는 소리가 아닐까? 간혹 백신 5접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살의 한 초등학생이 눈 다래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접종자를 호명하자 초등학생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주사실에 들어갔다가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100살 먹은 할머니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한 달 만에 회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령층이라도 의지를 갖고 건강하면 거뜬하다는 것이죠.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가 자신은 4차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더 맞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로 급등했습니다. HLB의 제2왕 사장은 HLB가 신약 후보 물질과 소비재 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재는 무엇일까? 소비재는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onsumption goods입니다. 소비재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말하죠. 예를 들어 소비재는 자동차,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가 있습니다. 에어컨디셔너는 에어컨, 리프리저레이터는 냉장고를 말합니다. 에어컨과 냉장고는 기계장치입니다. 대부분의 기계장치는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도 컨트롤 시스템으로 작동하죠. 컨트롤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계장치에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친숙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컨트롤 시스템은 크게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일직선으로 나열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오픈 시스템입니다.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생성되는데 이 아웃풋은 생성되고 나면 시스템 밖으로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따라서 아웃풋이 다시 되돌아와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영향을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죠. 따라서 아웃풋은 시스템과 독립적입니다. 아웃풋이 시스템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이죠. 아웃풋이 다시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이게 되죠. 반면에 클로즈드 시스템은 아웃풋이 피드백 루프를 타고 다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아웃풋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픈 시스템은 피드백 루프가 없고 클로즈드 시스템은 피드백 루프가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는 것일까요? 바로 수동이냐 자동이냐의 차이를 낳습니다. 피드백 루프가 없는 오픈 시스템은 수동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피드백 루프가 있는 클로즈드 시스템은 자동 시스템입니다. 매뉴얼은 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수동이라는 뜻이죠. 에어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추워서 직접 꺼야 하는 에어컨은 수동 시스템입니다. 오픈 시스템이죠. 하지만 적정 온도가 되면 스스로 꺼지는 에어컨은 자동 시스템입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이죠. 마무리를 하면서 저번에 코끼리 영상에서 제가 101님이 은연중에 말씀해 주셨던 인생 철학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본 듯 살아라 였죠. 몸소 실천하시고 항상 원만하고 편안하신 101님을 보면서 깊이 감명받았기 때문에 민망하실까 싶었지만 한 번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히려 101님이 하나 더 멘트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언제쯤 할까 눈치 보다가 너무 늦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101님이 해주신 말씀은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어라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난이고, 그런데 진짜 지갑 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 주식 계좌는 10%인데 우째 지갑을 여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 101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실제로 LB가 심각하게 파란불일 때도 다른 힘든 분들을 위해 지갑을 여셨습니다. 분명 힘든 건 다 똑같을 텐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누군가는 내가 부자 되면 베풀게요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부자라서 나누는 걸까? 나눠서 부자가 된 걸까? 나는 정말 베풀 돈이 없는 걸까? 주식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남들에 비해 여윳돈이 조금은 더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Take and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인데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인생 원칙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루보라가 폭락했습니다.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고요. 워런 버핏은 투자 곳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일 방역 패스는 잠정 중단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